안녕하세요. 승상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바이오주들 중에 특이한 뉴스나 공시, 이런 내용들과 차트를 같이 보고 있어요. 어제 이 앞타바이오가 이 신경세포 사멸에 효과적이고 개선이 되는 신규 피라졸 유두체 특허를 취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팝뉴스에 출처고요. 이건구 기자님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 앞타바이오가 이 신경세포 사멸에 굉장히 효과적인 또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신규 피라졸 유두체 특허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죠.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발명은 산화성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이 신규한 피로젤 유두체 화합물, 용매화물, 입체 이성질체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해가는 것으로 다양한 세포에서 산화성 스트레스 및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고 신경세포 사멸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이 신규한 피라졸 유도체에 관한 것이라고 하죠. 사실 앞타바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술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잘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전에 6,000원 상장해서 이제 최저점 6,000원을 찍은 후에 쭉 올라가서 거의 6만 원대. 그러니까 주가가 밑에서 보면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해야 될 위치라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6,000원에서 6만 원도 가고 2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10배, 10배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전고점들을 딱딱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고점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급락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5개월선을 깼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고 두 번째 10개월선을 깼을 때 두 번째 경계선이 돼. 이제 이런 자리들을 깨고 내려온다. 특히 오늘이 월 말이죠. 자, 월 말이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게 되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 이런 데서 우리가 손절을 못하게 되면 자꾸 손절 라인이 낮아지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10개선을 잘 지켜주면 역시 잘 돌아서 갈 수 있고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주식은 미래의 손해는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죠. 일단은 10개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주봉을 보면 역시나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주선을 그냥 강하게 끼고 내려왔죠. 한 방에 밀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이제 이 변곡점 자리들이 조금 있어요. 주봉에서 지켜줘야 될 이런 자리들. 예전에 강한 매물대였었는데, 이런 매물대를 뚫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면 가속으로 가격이 해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으로 위험한 상태인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이 생명선인 21선을 강하게 이탈해 놓고 복귀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는 241선을 기준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러한 241선까지 이번 달에 깨게 되면 추세는 계속 무너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특허 얘기와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반영을 해서 10배 정도 올라갔다가 우하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선이나 이런 자리를 잘 못 지켜주면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이 어제는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하루하루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해줄 자리 이런 게 중요하고 주봉 같은 데서 이제 최대한 좋은 거는 기준을 잡을 때 60주선 같은 걸 잘 지켜줘야 되고 결국 5주선이 쭉 따라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옆으로 가다가 돌파 안착해주는 이런 기간 조정에 관한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일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급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구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10개선 같은 가격을 이번 달에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6,000원에서 6만 10배 갔다가 지금도 3만 원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앞타바이오이긴 합니다. 자, 이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죠.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가 이 폐암 진단법에 이 중국의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리포트에 이제 김태호 기자님의 글을 잠깐 보면, 앞타머 사이언스는 중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진단용 생체 지표지자,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와 이를 활용한 진단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고, 회사 측은 혈액을 이용한 폐암 초기 진단 키트, 앞토디텍트런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발한 뒤 중국 베이징 내 4개 의료기관에서 임시행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8개 의료기관과 앞토디렉트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중국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터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높지 않죠. 저번 달 저점이 16,250원대인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주봉에서 보면 이제 10월 8일 날 완바닥을 그렸다고 보면 이번에 찍고 나가면 투바닥이 되죠. 따라서 아직 추세 전환은 못 해놨어요. 추세 전환은 이렇게 5주선을 이쁘게 올려놔야 되는데 이 아직 못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파해주고 나가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근데 이전 바닥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프터마스 사이언스 회사는 사실은 나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찌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5개월 5주선만 잘 회복해주고 나가면 순간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좀 가까워지는 이동평균선들이 약간 밀집이 되고 있죠. 밀집이 돼서 21선까지 뚫었다? 그럼 한두 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어서 꾸준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터머 사이언스의 수급을 잠깐 보면 아직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나 매도세가 활발하진 않지만 역시나 굉장히 대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점들이 아니죠.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 바닥은 그 누구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 16,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역시 한두 번 앞터머 사이언스는 예전에도 이렇게 잘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거의 12%대 막 22% 크게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게 10월 22일 얘기라 보통 이게 급등한 뒤에 한두 달 뒤에만 다시 잘 급등해주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메디톡스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약간은 주가가 많이들 밀려 있죠. 사실 제약 유통업계의 좀 이 얘기를 좀 보면 이 약사공론에 대한 출처고요. 배대한 이우진 기자님의 글을 잠깐 보면 제약바이오업계 3분기 수익성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곳이 상승한 곳보다 많긴 했지만 상위사들이 전체를 견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쭉 읽어보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회사가 총 45개인데 자 상승폭이 두 자릿수 이상인 회사가 SCM 생명과학, 오스코텍, 유바이로직스, 강스텐바이오, 메디톡스가 여기 있죠. NK맥스, 그리고 ST팜, 셀레믹스, 한국유니온제약, 엔지캠생명과학, 바이오솔루션, 한미약품, 제노포커스, 삼바, 명문제약, 삼진제약, 파미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파미셀하고 메디톡스를 좀 볼 건데 사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 좀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메디톡스는 특히 국가 출하 승인에 따라서 톡신 제조 예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사실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 좀 지지부진하죠.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실적 회복이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자, 메디톡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대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실적 회복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메디톡스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차세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MBA P01전 3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하죠. 자, 따라서 이 메디톡스의 주가를 좀 보면 좀 반등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꼭 메디톡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메디톡스의 얼른 차트를 보면 이때 대량 거래 들어갔거든요. 하단에서 이때가 이 작년 5월 달인데 자 대량 거래가 이후에 안바닥, 투바닥 아마 이번 달 정도에 쓰리바닥 찍고 돌아서면 어느 정도 추세가 들어서지 않고 웬만한 바닥은 찍었나 하지라는 좀 생각 좀 해봅니다. 일단 주봉에서 먼저 추세 전환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하향할 때 주식을 사게 되면 반등할 것 같은데 떨어졌고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할 것 같은데 떨어졌죠. 그만큼 우하향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주선 회복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설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일봉에서도 계속 저점을 다시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완벽하게 주봉이나 월봉 같은 데서 추세 전환 시도가 보여졌을 때 특히 주봉 같은 데서 추세 전환이 되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여서 아직은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들어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바닥은 누구도 못 찾기 때문에 저 메디톡스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39,4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바로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 주는 게 아마 주식을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미셀의 주가도 상당히 좋고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82억 원, 1191억 원을 각각 기록해서 지난해 연간 총 영업이익과 매출액인 72억과
378억을 넘어섰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 주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파미셀도 그동안 많이 무너졌었어요. 원체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얼마큼 찍을 자리 찍은 것 같죠. 이 자리가 굉장히 대바닥권이고 파미셀은 항상 이렇게 60개월 자리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 턴이 이루어졌어요. 금방 메디톡스는 못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5주선 돌파 안착, 5선 위에 있어야 주식의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역시 그거에 발맞춰서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이렇게 어제는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꼬리다고 찍었지만 결국 생명선 20일선 지켜졌기 때문에 파미셀 같은 주가들도 5일선 같은 가격들을 잘 주고 매수를 해주면, 여기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날 급등한 게 거의 26%대 급등을 했고,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돌파한 대량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걸 힘입어서 한두 번 또 이전 241선 여기까지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파미셀도 우리가 좀 꼼꼼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